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반도체 쪽 바빠요. 국내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그렇고 행사도 너무 많고요. 엄청 많죠. 네, 뭐 이제 다들 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네. 좀 자기들 제품 소개하고 싶은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데 어제였나요? 인텔이 또 AI 가속기 발표를 하고 맞습니다. 가우디 3 발표했습니다. 네, 가우디 3였죠. 네. 뭐 엔비디아 따라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예요. 그죠? 네. 이게 기사를 언제 썼더라?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썼습니다. 썼죠. 이 네. 기사를 저희가 이제 쓰고 나서 저희가 영문 기사도 내보내고 있는데 그 기사를 DMI나 이제 해외 매체들이 받아서 그걸 쓰고 그걸 다시 또 국내 매체들이 받아서 인용 보도하고 이런 네, 식이죠. 꽤 큰 뉴스예요. 그죠? 저희 보면 삼성 입장에서 아주 유의미한 뉴스일 수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AVP 사업팀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 네, 맞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네.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지난해부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쯤에 한번 썼어요. 맞습니다. 기사를. 삼성에서 HBM하고 2.5D 패키지를 턴키로 엔비디아에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제안 주체를 가지고 그때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했냐, 네네. 콜을 했냐, 아니면 삼성이 먼저 갖고 가서 우리 거 써달라고 한 거냐 이렇게 말이 좀 엇갈렸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들어간 게 엔비디아에서 이제 수용을 한 게 뭐였죠? 2.5D 패키지랑 인터포저만 삼성전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원래 당초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제안 중에 네. HBM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HBM은 아직까지는 다 아직까지는. 샀습니다. 근데 2.5D 패키지랑 인터포저를 하니까 뭐 조만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2.5D 패키지면 이건 TSMC가 하던 거 아니에요? TSMC에서도 하고요. 네. 삼성에서도 하는데 네. 엔비디아 코어스로 유명한 기술입니다. 코어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TSMC 코어스죠. 네, TSMC에서는 코어스, 네. 삼성전자에서는 IQ라고 부릅니다. 제 얘기는 엔비디아가 2.5D 패키징을 했는데 네. HBM 관련해서 네네. H100, A100 이런 네, 거. 맞습니다. 그 TSMC에 다 맡겼던 거 아니에요? 다 맡겼던 거죠. 근데 삼성이 따온 거잖아. 따온 건데 어떤 제품군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고요. 아직은 확인 안 됐구나. 명확하게 확인 안 됐는데 네. 2.5D 패키지를 지금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엔비디아 물량을요. 그 인터포저도 같이 이번에 공급을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인터포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인텔하고 삼성하고 TSMC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필을 해서 이 물량을 따온 게 아닌가 싶고 뭐 실제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2.5D 패키지 캐파가 부족해요. 계속 늘린다고는 하잖아요. 계속 늘린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 걸 그동안 전량을 해왔는데 네. 그 물량도 다 처리를 못 하는데 네, 패키지 쪽이요. 다른 업체들도 우리 것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저 시장의 니즈가 엄청난데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삼성은 그동안 이거를 손가락만 빨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HBM까지 넣었으면 자사 HBM까지 대박이죠. 했으면 대박인데 조금 아쉽네요.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뚫어가는 거니까 네. 의미가 있는 뉴스예요. 삼성 네. 파운드리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지난 주총에서 네. 그 경기현 사장께서 올해 1억 달러 정도 AVP 사업팀에서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AVP 사업팀에서만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0억 정도인데 뭐 이 차근차근 이렇게 매출 실적 쌓아가는 거죠. 그 첫 시작 중에 하나가 이번 AVP 사업팀의 엔비디아 고객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HBM 전담 팀도 만들고 맞습니다. 이런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수주 소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HBM4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HBM도 로직 다이가 있고 코어 다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D램 다이가 코어 다이인데 네. 그 로직 다이를 TSMC에서 만들어 와도 삼성에서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안 써도 되니까 일단 패키징만 맡겨줘 이런 거군요. 본인들 D램을 쓰는 조건이죠. 그래? 코어 다이는 이제 코어 우리가 다이는 자기 거 쓰는데 자기 거 쓰는데 TSMC에서 로직 로직 다이는 다이 만들어 와도 된다. 지금까지는 HBM3E까지는 로직 다이 다 이렇게 삼성에서 만듭니다. 근데 4부터는 삼성에서 만들건 TSMC에서 만들건 상관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붙여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뭐 얘기했지만 물량은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됐고 물량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떠한 칩을 겨냥한 건지도 확인이 안 됐고 근데 제가 삼성전자 그 고위급 임원분한테 들었을 때는 지금 HBM 4개 올리는 패키지를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러면 칩은 몇 개 정도로 추려질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그거를
지금 언급하는 건 조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네. 일단 4개를 지금 올리는 걸 양산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곧 HBM 8개 올리는 양산도 2.5D 패키지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유의미한 물량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어쩐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엔비디아가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고객입니다. 슈퍼갑이죠. 네, 이쪽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거는 다른 AI 칩 하는 고객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네. 네. HBM 공급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삼성은? 아직 얘기가 원래 네. 거의 다 퀄 받고 다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최근에 그 GTC 행사에서 네. 이제 젠슨 항이 사인해준 거. 승인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는 나왔는데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공급과 연결되진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은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타 고객들에게 공급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3E는 하반기 양산이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저희가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면 엔비디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애매모호한가요? 네, 뭐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핫합니다. HBM 쪽은 뭐 장비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한미 반도체는 맞습니다. 또 뭐 마이크론에다 뭘 넣었죠 또? TC 본더를 뭐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고요. 타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고 오늘 200억 원 조금 넘는 물량이 1차 공급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왔고 네. 이게 대만 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간다고 해서 머프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도 NCF로 하기 때문에 네. TC 본더가 NCF도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쓴다고 해서 머프를 쓴다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 가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NCF 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HBM 얘기하면 또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엔비디아를 지금 따라잡겠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죠. 손에 꼽아도 인텔도 있고, AMD도 있고요. AMD도 있고, 뭐 국내 업체도 엄청 많습니다. 챗GPT도 있고, 그죠. 오픈AI 오픈AI도 뭐 있고. 거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하여간 뭐 자칫 만들겠다는 빅테크 기업부터 뭐 국내 스타트업부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 시장에 진입해 보겠다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이 이제 가우디 3 간략히 뭐 어떤 사양이에요? 뭐 자기들이 설명한 게 있다며요.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H100하고 비교를 했어요. LLM 학습 속도와 추론 처리 성능은 H100 대비 평균적으로 50%더 우수하고 이제 추론 전력 효율은 평균 40%가량 뛰어나다로 이렇게 이번 인텔 비전 행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격은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H100보다는 쌀 거다. 후발 출연도 비싸게 받으면 안 가죠. 네, 쌀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좀 저는 좀 아쉬운 게 엔비디아는 HBM3E 넣고 지금 거의 최신 사양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우디 3가 TSMC 5나노 공정으로 만들긴 하는데 네. HBM2E가 들어가요. 그래요? 네, 2E가 3 들어. 이상이 아니에요? 2E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야? 조금 느리죠. 그 정도 급을 넣었는데도 자기들이 동작 속도나 추론 처리 속도가 더 높였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나? 네, 그런 것 같은데 뭐 다만 아직까지 해나갈 일은 많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대비 지금 생태계 형성이 거의 안 된 상태고 네. 이제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텔 비전 행사에서 네이버하고 협력도 발표를 했거든요. 팻게이싱어 인텔 비전 행사가 지난 9일에 지금 미국에서 했었는데 네. 팻게이싱어 기조 연설에 화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센터장이 나오시더라고요. 그쪽에 나와가지고 저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네이버와 인텔의 협력 사실을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 사용하는 칩은 또 가우디 3가 아니라 가우디 2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우디 2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AI 쪽 환경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자차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추후에 많이 도입을 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가우디 2, 가우디 3, 가우디 3는 3분기에 나오니까 엔비디아 대비 아직은 전체적인 칩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뭐 개발 프로세스나 이런 걸 보면 한 1년 정도 이상 늦은 거네요, 그렇죠? 더 늦은 거 한 그러니까 1년 이상. 네네 더 늦은 거.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미국 증시 보면 엔비디아 이제 진폭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여전히 굳건해요, 그죠? 굳건하지만 뭐 사실 계속해서 후발 업체들이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 먹어갈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년이 지나도 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뭐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점유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빅테크 기업부터 뭐 인텔, AMD도 이제 자체 AI 칩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는 모양새니까 이 AI 반도체 시장은 뭐 당연히 균열이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